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개발원 국제무역사 무형영어 동시 취득 과정을 맡게 된 오이택 강사입니다. 자, 먼저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왜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느냐?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조금의 믿음과 신임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현재 검수사, 검량사, 국제무역사 무형영어, 영국 비즈니스 영어 2급으로서 ERP 컨설턴트까지 해서 지금 중소기업청 및 무역회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으며 EBS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전임 강사, 한국금융개발원 무역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강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자격증을 따면 취업할 수 있는가 또는 대학을 진학할 때 가산점을 받는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바로 대학을 진입할 때 100% 다 가산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취업을 보장받지는 못하겠죠. 또 가산점을 부여하고도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또 중앙대, 자, 이 두 군데뿐만이 아닌 부산의 모 대학, 부산대, 자,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무형영어 2급은 자, 3%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 2급은 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큰 점수는 아니죠. 맞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격증을 왜 따라고 하겠습니까? 꼭 필요하겠습니까? 이 자격증. 자, 물류나 또는 무역에 대해서는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관리사나 또는 검수사나 검량사나 또는 관세사라는 자격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이 다른 자격증 또는 물류 자격증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이 있다 또는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이 있다 칩시다. 자, 이 국제무역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못하신다 또는 운송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관하연론이라는 것도 있겠죠. 자, 이 몇 가지 과목만 더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손쉽게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특히 국제무역사나 무형영어는 그것에 대한 또는 더 높은 지식을 쌓기 위한 기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초를 안 쌓고 가신다면 상품백화점 아시죠? 자, 그러한 기초가 만약 건설이라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AIG 같은 회사, 정말 큰 회사입니다. 자본력으로 따지면 한 해 매출이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력보다 더 높은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AIG는 부도났죠. 그 정도로 기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 자, 취득 과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1교시는 무역규범과 무역결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목은 무역계약과 무형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이게 무슨 과목이냐 또는 이게 왜 필요한지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자, 이 과목은 무역계약이나 무형영어, 이 과목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당연히 지금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동일하게 몇 분입니까? 80분입니다. 자, 80분에 대해서 1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아시는 분들은 80분 만에 100문제 못 푼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40분 만에 풀고 40분 놀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목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자,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합격을 어떻게 받느냐? 자, 전체 평균이 이 두 과목을 합쳐서 60점이 넘어야 되고, 각 과목당이 아니라 이 두 과목을 합친 과목이 40점 이상이 돼야지만 일단 가락이라는 거, 흔히 말해서 낙방, 더 이상 시험을 인정 안 받는 그 정도는 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보겠습니다. 자, 과목별 전략 방법. 자,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에 갖고 계시는 것들과 조금 다르게 잡아놨습니다. 왜? 이러한 과목의 순서대로 이렇게 시험을 치겠죠. 하지만 제 교재는 그렇게 안 잡혀 있습니다. 무역계약이 첫 번째로 나오죠. 그 다음에 무역결제가 두 번째로 나오죠. 세 번째 뭡니까? 무역복규가 나옵니다. 네 번째 무역영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해놨겠습니까? 무역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4년을 넘게 공부했지만 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무역은 정말로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자,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물품이 들어가는 것을 수입이라 하겠죠. 자, 나가는 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냐? 자, 꼭 외국과 거래를 해야지 그게 무역이냐? 또는 그러면 무역의 정의가 뭐냐? 이러한 무역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구분을 하냐? 자, 무역은 국내 무역과 국외 무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무역은 뭐고 국외 무역. 여러분들 흔히 생각을 하셔서 무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안에서 주한미군한테 넘기는 것 또는 주한미군한테 물품을 주는 것, 납품하는 것도 그 자체도 무역입니다. 실제로 잘 모르시죠? 자, 이러한 부분들 당연히 지금은 모르실 겁니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러한 내용 전혀 몰랐습니다. 들어오는 게 무조건 수입이고 나가는 게 무조건 수출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무역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무역회사를 차린다. 또는 무역 거래를 하자. 제가 무역 거래를 한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물품을 수입할 건지 또는 어떤 물건을 팔 건지 물건부터 정하거나 바이어부터 정하겠습니다. 또는 외국에 있는 수출상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합니까? 계약서를 보내야 되겠죠. 그런 물품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물품을 사고 싶은데 또는 어떻게 해달라. 품질에 대한 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품질부터 해서 수량, 가격 이러한 것들 계약서를 씁니다. 그게 두 번째겠죠. 자, 이러한 계약서가 체결이 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운송수단을 정해야 되겠죠. 자, 운송수단이 당연히 이어서 운송계약이 될 겁니다. 자, 운송계약 중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당연히 해상운송이겠죠. 배입니다, 배. 쉽게 말해서 배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보낸다 치봅시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그 정도로 해상보험이 제일 많이 싸고 많은 물건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의 전반적인 것은 해상운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상운송 중에서 만약 그 물품이 손실하거나 분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죠.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이나 차를 사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동차 보험 들죠. 자차 들고 하시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도 자동적으로 보험을 들어야지 그 물품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1과목 제가 첫 번째 목차에 넣었던 무역 계약이나 무역 실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무역의 대상이고 또는 무역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나머지 것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것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두 번째로 대금을 넣었느냐 또는 무역 결제를 내놨느냐. 자, 여러분들 무역의 주 목적은 뭡니까? 단순히 말해서 무역을 해서 당연히 돈이죠. 돈 없으면 저는 무역 안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역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이 안전하고 또는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무역 결제 이런 것도 필요 없겠죠. 이렇기 때문에 또는 무역 결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 특히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데 무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일단 모르는 사람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을 전적으로 100% 믿는다고 해서 대금을 줄 확신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역결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무역결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는 현금도 있겠죠. 제일 많이 쓰죠, 여러분들. 두 번째 뭐합니까? 대금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것도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여러분 무역 1, 2억 합니까? 무역은 최소 금액이 7억 이상입니다. 이런 거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거진. 현금으로 매일 7억 들고 다니는 사람 있겠습니까? 은행입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 물물교환을 하고 그 당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나오겠죠. 송금 방식이나 또는 추심 방식이나 네 번째 신용장 방식이라는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무역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송계약이나 또는 무역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대금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 넣어놨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에서 본강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목차 무역 법규. 자, 이러한 법규가 왜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 자, 수입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 많이 보시죠? 자, 뉴스나 신문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약은 수입이 안 된다. 또는 마약에 대해서는 마약 특허거래법이나 이런 거래법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약 수입 가능합니다. 왜? 마약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면 수출입 또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이 불가능하거나 수출이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자, 그러한 부분에 다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법규입니다. 법규. 그러한 법이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자, 무역에는 3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외무역법, 두 번째 관세법, 세 번째 외국환거래법. 자, 이러한 부분은 왜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 있느냐? 자, 관세라는 게 뭡니까? 관세. 자, 세금입니다. 세금. 그런데 무슨 관세? 왜 관이란 글자를 붙였겠습니까? 물품이 통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 이제 이게 우리나라 물품이 됐구나 하는 게 바로 관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세의 대상품이 정해져 있느냐 또는 그런 것들이 많은 의구심이 가지겠죠.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시체. 자, 이것은 수입의 대상이 될까요? 당연히 지금 모르실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자, 쉽게 봅시다. 자, 지금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시체를 수입의 대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것도 수입의 대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금은 지불하느냐 또는 환급은 되느냐?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환급의 대상 또는 관세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특례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이러한 부분이죠. 수출입을 인정하느냐 또는 그러한 물품이 관세법에 맞느냐 또는 이것뿐만이 아닌 여러분 두 번째 용역거래라 칩시다. 자, 여러분 용역하면 많이 생각나시죠? 한 번씩 대학생들 한번 해보셨죠? 노가다. 자, 이러한 노가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노가다 뿐만이 아니라, 자, 교육 상담업, 또는 여러분들 변호사들에게 상담하는 거 있죠? 변호사 상담. 이러한 부분도 전부 다 대무역법에서는 수출입 또는 수입의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관세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법으로 분류를 해놨죠. 자, 어느 게 제일 큰 법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대무역법이 제일 큰 법입니다. 그 정도로 일반법이고 특별법이란 내용이겠죠. 그러면 대무역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하지만 대무역법은 5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관세법은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관세법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실제로 관세법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 또는 이해하기 쉽게 암기 공식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새 교재에는 정확하게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 키포인트로서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왔던 외국환 거래법. 자, 이 외국환 거래법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외환신문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환신문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또는 무역의 주목점은 뭡니까? 달러를 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달러 또는 외화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로 돈으로 바꿔야 되겠죠. 원화로. 자,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법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외국환 거래법은 현재 15문제의 문항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 세 문항에서는 반드시 점수를 획득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단순히 암기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활하시면 당연히 합격하고 또는 기본 점수 이상을 제가 확실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무역영어. 자, 이러한 무역영어는 실제로 어렵냐? 가끔씩 물어보십니다. 토익 900점 받으면 무역영어 얼마나 공부를 하면 되느냐? 실제로 제가 말하는데 무역영어나 토익이나 점수 다릅니다. 저도 토익 900 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무역영어나 또는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 다릅니다. 자, 이 과목이나 무역영어에서 나오는 부분과 조금씩 다른 게,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 무역영어나 토익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자, 플라이리스트 뭡니까? 가격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 프라이스 이 뭡니까? 이거는 무역영어에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무역영어에서 사용되는 리스트 프라이스 뭡니까? 이거는 정가라고 불립니다. 정가. 정상 가격이라는 내용이겠죠. 자, 이 순서가 바뀜으로써 그 단어 자체가 전부 틀려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토익에는 이런 부분 안 나오죠. 그 정도로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벤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뭡니까? 토익에서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단어 자체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무역영어에서는 위부라고 사용됩니다. 그 정도로 다릅니다. 자, 이 네 번째 무역영어는 이러한 단어와 또는 필수 단어를 교재에 따로 적어놨습니다. 필수 단어 및 수거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되고 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무역법규에서는 무역영어가 나오지 않겠지만 무역결제나 무역실무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제가 반드시 체크해 드릴 것이고 강의 중에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처음으로 먼저 2009년 전반기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83%라는 거, 적중률. 자, 먼저 일단 강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느냐 혹시 또는 못 믿을까봐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보기까지 동일한 문제들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공부를 하시면 이 자격증을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겠지만 특히 법규나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암기를 못하겠다. 또는 이해력이 떨어져서 못하겠다.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암기는 머리가 아니라 바로 입과 몸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암기 공식 위주로 학습을 하실 거고, 그것은 바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반드시 생활을 하실 거고, 어떤 것들이 이러한 암기 공식으로 사용되냐? 관세법에서 나오는 관이세율의 적용 대상 물품으로서 여우외탁. 여우외탁은 도대체 뭐냐? 여행자 휴대품이나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또는 우편물이나 또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들어가는 수리용 부속품 또는 탁송품이나 별성품을 앞글자를 딴 여우외탁이라는 거.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화장실 가시기 전에 몇 글자 적어서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붙여 놓는다. 자, 지나다닐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입에서 나오게 되면 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 치면 5초 만에 풀 수 있겠죠. 나중에 뒤에서 또는 본 강의에 가셔서 문제를 풀 때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5초 만에 푸셔야 됩니다. 5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시험 치기 며칠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듣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보십시오.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알지만 그거보다 좀 더 빨리 하시면 집중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약 정리. 어떻게 요약을 정리를 할 거냐? 40분의 이론 강의에 5분에서 10분의 요약 정리를 할 겁니다. 이 5분에서 10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치기 한 보름 전에 이 요약 정리만, 이론만 한 번 더 보거나,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함께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강의 노트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따로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자,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이력서와 다음의 이력서가 동일하면 그 한 해는 죽은 한 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어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만큼의 벌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죽은 한 해를 보내지 않는 방법은 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난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나 반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회 없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손에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자격증 꽉 쥐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강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